만나서 반갑습니다. 1등급 수학의 시작 선행관 강지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선행을 나가는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행의 기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마 대부분 말씀하실 게 완성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완성도라는 거는 물론 선행을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에는 맞지만 자칫 완성도에만 매몰되면 선행을 나가야 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정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 기준으로 학부모님들께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요. 어린 상태인데 선행을 좀 빨리 진행하신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앞으로 공부할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완성도에 포커싱을 하셔서 실제 선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아직 나가야 할 길이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3학년에 공수1, 2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공수1, 2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참 선행을 달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선행을 더디게 한 친구들의 경우는 사실은 완성도를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말들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하면 안 좋아요? 좋죠, 당연히. 저거 하면 안 좋아요? 좋습니다. 특강 들으면 안 좋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란 변수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해진 시간에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정해줘야 되는 역할은 당연히 부모, 어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해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선행이 만약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완성도 고려하지 않고 쭉 진행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중3에 이제 선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살짝 자본주의를 가미한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건데, 우리 고등학교 수학학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수학학원들은요, 고3까지 강의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고1 또는 고2까지만 강의해요. 그럼 학년으로는 이제 2개 학년을 강의하겠죠. 2개 학년의 내신 대비를 하는데 첫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학원의 입장도 있고 학부모님들의 입장도 있고, 두 개의 이 어떤 뭐랄까요, 니즈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첫 시험 잘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고1 시험만 잘 보고 고2 때부터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행을 안 나갔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데, 자, 고등학교 학원이 언제 개강하냐면요, 지금 중3 11월 셋째 주쯤 개강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일반적으로 수능이 끝난 다음 주 초에 고등학원이 개강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이듬해 3월까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공수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공수일을 어차피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1 첫 시험을 한 4월쯤 본다고 하면 4월까지 무려 5개월 동안 공수일이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더 나아가야 될 선행들을 푸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월 기준 전에 우리 친구들이 소화해야 될 선행의 분량을 나가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분량의 최소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대수 파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좀 뭐랄까 두려움도 있고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마치 조장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변화된 입시체제에서도 아시겠지만 5등급제 상대평가로요, 수학은 전체 우리 선택 부분까지 우리 그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과목 말고 미적투, 기하 이런 부분들까지 다 5등급제 상대평가를 진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선행을 한 친구가 있으면 죄송하게도 그 친구가 기준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 이상하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 교육이 그렇게 이미 분위기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또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준으로 대수를 잡는 건 이런 겁니다. 대수라는 건 뭐냐면 공통수학일, 공통수학이 끝나고 대수, 요 대수인데, 왜냐면 대수 파트에 가면 우리 대수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데,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우리 입시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게끔 디자인되어져 있냐면,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을 계산을 통해서 일단 익숙하게 하는 기간을 전제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 배우는 건요, 계산 확인하는 게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숫자를 복잡하게 주고 문제를 조금 길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은 고등학교에 와서야 비로소 처음 배우기 때문에 수능에도 계산 문제가 그런 이유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이라는 건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동안에 내 에너지가 품으로 들어가야지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작업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에 한다고 하면 이미 이 작업이 끝난 친구들과의 격차를 좁히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수 파트까지를 무조건 중3 마무리기 될 때까지 선행을 나가실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앞에서 우리 선행을 빠르게 한 친구들은 완성도의 기준을 두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사실은 전체적인 선행의 흐름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왜? 선행을 쭉 나가고 나서요, 시간이 남으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채울 만한 시간들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행이 받게 들어가면 그 부분을 채울 시간이 없겠죠. 사실 완성도와 관련돼서는 완성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의 실력의 완성도를 누가 정해주나요? 학원에서 정해주나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교육기관, 사교육기관에서 정해주나요? 자, 시험 보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어디 가서든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점검하는 곳이 공신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적어도 저처럼 모의고사 출제자라든가 아니면 출판사에서 책을 써봤다던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문항수가 적고 문제가 어렵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 때 어디까지 풀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단계적으로 점검해주는 시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선행을 평가하기에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완성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이 완성도의 기준만 갖고 우리 아이들의 선행이 더뎌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선행을 일정 부분 진행했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지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영상의 주제를 잡은 이유는 사실은 댓글로서 우리 주성님께서 비학군지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선행과 관련돼서 내신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선행을 계속 진행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선행의 기준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선행의 기준은 완성도가 아니라 뭘 잡으셔라? 시간 변수를 염두에 두고 잡으신다. 최소 목표는 대수까지다. 이거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궁금한 거 해결해 드리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힘이 되는데 우리 주성님처럼 댓글 또 써주시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관련돼서 답을 드리는 영상 충분히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좋은 댓글뿐만 아니라 궁금한 부분 질문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See you again.